안녕하세요. 오늘은 장기 투자 가능한 레버리지 상품과 레버리지 상품 위험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레버리지란 사전적 의미로 지렛대를 뜻합니다. 지렛대는 적은 힘으로 큰 것을 옮기는 게 가능하며, 이를 투자로 변환해 본다면 적은 자본을 가지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레버리지 투자입니다. 국내에 가장 잘 알려진 레버리지 투자의 하나는 바로 부동산입니다. 전세를 안고 매매하거나 대출로 매매 후 전세를 줘서 자기 자본을 적게 투자하고 상품을 구입 후 차익을 크게 남기고 파는 방법을 일명 갭투자라고 합니다. 레버리지는 지렛대란 뜻도 있지만, 다른 뜻을 보면 기업 등이 차입금 등 타인의 자본을 지렛대처럼 이용하여 자기 자본 이익률을 높이는 방법이란 뜻도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간단하게 적은 자본과 노력으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걸 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레버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금융상품에도 이런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바로 레버리지 상품들입니다. 비교가 편하도록 같은 추종지수를 사용하는 트리플 Q와 TQQQ, QLD를 예로 들었습니다. 트리플 Q는 성과를 1배, 1배를 추종하는 상품이며 TQQQ는 3배, QLD는 2배를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금융 역사가 오래된 서구권의 분석 사이트들은 레버리지 상품들에 대해 아래와 같은 경고 문구를 남기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장기 보유에 적합하지 않다. 레버리지 상품은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 다른 것을 보면 독을 품은 상품이다. 이런 식으로 장기 보유보다는 단기적으로 접근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의 위험성을 보면 보통 한 3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높은 변동성으로 인한 손실 위험, 긴 회복 기간, 높은 수수료입니다. 먼저 높은 변동성으로 인한 손실 위험을 보면 트리플 Q와 TQQQ, QLD의 이론적 성과에 대비해서 이론적 상승과 하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플 Q는 1배 상품이며 TQQQ는 3배, QLD는 2배입니다. 이론적으로 트리플 Q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일 경우 TQQQ는 플러스 3%, 마이너스 3%, QLD는 플러스 2%, 마이너스 2% 하락률을 보여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론적 상승과 하락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장애 파생 상품들을 종목으로 가정하며 높은 변동성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로 2020년 코비드19에 의한 시장 하락을 보면 트리플 Q가 마이너스 12.9% 하락할 때 TQQQ는 마이너스 49%, QLD는 약 마이너스 30%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TQQQ는 추종지수 3배, QLD는 추종지수 2배의 성과를 추종하므로 이론적으로 봤을 때 트리플 Q가 마이너스 12.9% 하락한다면 TQQQ는 약 마이너스 38%, QLD는 약 마이너스 25% 하락을 보였어야 합니다. 이 표는 TQQQ와 QLD 운용사인 프루시아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왼쪽은 지금 보시면 3배인 TQQQ, 오른쪽은 2배인 QLD의 1년 변동률에 의한 성과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론 성과 대비 변동성을 대입해 보면 지수가 10% 상승했을 때 3배 상품은 30% 상승해야 되지만, 변동성에 따라서 그 성과가 많이 차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벤치마크 대비 표준 편차가 클 경우 변동성이 높은 것으로 봅니다. 트리플 Q에 비해서 TQQQ와 QLD가 3년, 5년, 10년의 변동성을 봤을 때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비드19 하락 때 트리플 Q는 마이너스 12% 정도의 하락률을 보였지만 TQQQ는 마이너스 50, QLD는 약 마이너스 30%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예상 수익표에 대입해 보면 TQQQ 경우 약 마이너스 10% 지수가 하락했을 때 50% 정도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변동성이 약 40 정도 잡힌 것 같습니다. 2배 상품인 QLD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0% 하락했을 때 약 30%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40% 정도 잡힌 것 같습니다.
이런 변동성 때문에 지수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지 않은데도 3배 상품과 2배 상품은 마이너스를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표는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때의 수익률 표입니다. 트리플 Q는 1년 수익률이 0.69%였지만 TQQQ와 QLD는 오히려 약 마이너스 5%, 약 마이너스 1%대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변동성에 의한 손실만을 먼저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요건을 제외하면 변동성에 의한 손실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TQQQ와 QLD는 의무 복리가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1년 12개월의 월간 수익률을 보면 트리플 Q는 약 6번 정도 하락을 보입니다. 2월 달에 마이너스 1.29% 하락했을 때 TQQQ는 약 마이너스 6%, QLD는 약 마이너스 3% 하락을 보입니다. 3월 달에 트리플 Q가 약 마이너스 4% 하락했을 때 TQQQ는 약 마이너스 13%, QLD는 약 마이너스 8% 하락을 보입니다. 4월 달에 트리플 Q가 오히려 0.51% 상승했을 때 TQQQ는 마이너스 0.46% 하락하며 QLD는 0.26% 상승합니다. 이런 식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트리플 Q는 1년 수익률이 0.69% 상승을 보였지만 TQQQ와 QLD는 의무 복리가 쌓여 트리플 Q보다 오히려 수익률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현상이 바로 잘 알려진 레버리지 잠식 효과입니다. 지수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보합만 돼도 3배 상품과 2배 레버리지 상품은 의무 복리가 쌓이기 때문에 지수 대비 성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 운용사에서 제공하는 변동성 대비 성과표를 보더라도 0에서 10% 정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을 때 변동성이 30% 정도만 잡혀도 TQQQ는 마이너스로 돌아가게 됩니다. 2배 상품인 QLD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동성이 30%만 잡혀도 거의 계속 의무 복리가 쌓이게 됩니다. 레버리지 상품의 다음 문제점은 손실에 대한 긴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위 표는 조정 성과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조정 성과란 하락 후 다시 복귀하기까지의 비율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트리플 Q에 비해서 TQQQ와 QLD가 조정 성과가 좋지 못합니다. 특히 TQQQ는 트리플 Q나 QLD에 비해서 그 조정 성과가 상당히 나쁜 편입니다. 이 조정 성과를 보면 TQQQ 회복 기간이 QLD나 트리플 Q보다 나쁜 것을 간접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코비드19 때의 하락 후 복귀까지의 기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선은 트리플 Q이며 QLD는 주황색, TQQQ는 붉은색입니다. 2020년 4월 정도에 지금 시장 하락을 보였으며 TQQQ는 4월 달에 다시 회복을 했고 QLD는 약 5월 달, TQQQ는 약 6월 달 정도의 하락 후에 다시 회복을 보였습니다.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장기 투자에도 결국 그 기간이 있습니다. 만약에 5년 후에 내가 돈이 필요해서 지금 돈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 그 5년 후가 2020년 5월이다라고 했을 때 TQQQ는 아직 회복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최악의 결과를 가정해서 설명드리면 지수가 마이너스 20% 하락해서 지금 원래대로 하면은 마이너스 60% 하락만 보여야 되지만 시장 변동성이 높아져서 가령 80%, 마이너스 90% 하락을 보였다면 초기 5년 전에 만원을 투자해서 500% 수익을 보였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75%, 마이너스 90%면 결국 초기 만원으로 다시 수익금이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만원 투자해서 500% 상승해서 5만원이 되었지만 80%가 하락한다면 대충 다시 투자금, 원 투자금 만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다시 회복까지의 기간을 줘야 하지만 장기 투자에도 결국
내가 돈이 필요해서 찾아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긴 경우에는 이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제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최악의 결과를 간단한 계산식으로 보여만 드렸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높은 운용 보수로 인한 손실입니다. 트리플 Q는 0.2%, TQQQ와 QLD는 0.95%의 운용 비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운용 비용, 즉 운용 보수는 그 상품의 수익률이나 또는 프리미엄을 붙여서 이제 충당을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질 경우에는 운용 보수로 인한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나스닥 100의 1년 수익률이 0.69%일 경우 트리플 Q 운용 비용 0.2%를 제한다면 트리플 Q 수익률은 0.49%가 됩니다. TQQQ와 QLD는 0.95%의 운용 비용을 가져가기 때문에 나스닥 100이 1년 0.69% 수익률을 보였다 하더라도 TQQQ와 QLD는 그 운용 비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마이너스 0.26%의 수익률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해당 표는 운용 비용에 의한 손실을 보여드리기 위해 간단하게 예시로 만든 표입니다. 실제 운용 비용의 계산과 적용은 이와 다르기 때문에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레버리지 투자에 있어서 긴 회복 기간과 운용 보수는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다면 가장 큰 문제점은 손실에 따른 변동성이 문제가 됩니다. 해당 표는 1999년도부터 2020년까지 트리플 Q 최대 하락률입니다. 2000년대 닷컴 버블을 제외하면 평균적으로 한 10에서 12% 정도의 최대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에서 20% 정도의 지금 하락을 보였을 때 3배 상품이 50% 정도 변동성을 보인다면 약 마이너스 75% 하락을, 2배 상품인 지금 QLD의 경우에는 약 마이너스 50% 정도 하락을 보입니다. 높은 변동성으로 인한 투자 손실이 우려되신다면 3배 상품보다는 2배 상품이 장기 투자 시에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TQQQ 3배 레버리지 상품은 상장 후 지금까지 꾸준하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팩테스트 결과를 보면 트리플 Q, TQQQ, QLD에 각각 $10,000씩을 투자했을 경우 최종적으로 트리플 Q는 약 32,000달러, TQQQ는 약 11만 달러, QLD는 약 67,000달러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여러 요인들을 검토하셔서 투자하시는 목적이나 방법에 맞게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